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말이죠. 느닷없이 연속해서 김정은과의 사진을 언론에 이제 뿌린 거죠. 자, 사실상 왜냐면 뭐 SNS에 올렸으니까요. 야, 요거를 갖다가 국내 언론이 대서 지금 특필하면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터진 게 연합훈련을 지금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본래 취소가 맞는데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헤그세스한테. 그러면서 또 이 방위비, 돈 문제를 거론했어요. 자, 방위비라기보다도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폭탄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도와달라 했더니 no thanks. 예, 이렇게 사양하더라. 뭐 좋게 얘기해서 no thanks가 사양이죠. 거부한 거죠. 거부.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도 두고 오자 이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청와대가 꼬리를 이재명이가 팍 내렸습니다. 자, 이란 문제하면 제일 큰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군사적으로 종리에 동참해달라. 이게 트럼프가 이제 이란 전쟁을 할 때 처음부터 내놨던 주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5개 국가를 그 당시 딱 지금 핀포인트를 해서 검역을 했는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도 거부했어요. 요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뭔 기여를 좀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꼬리를 내린 것은 바로 뭐냐? 자,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밑도 끝도 없이 팍 잘라버렸어요. 자, 그러면서도 지금 관세 압박이 보통 예산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김정관이가 방미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벌써 급파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재명이가 지금 트럼프의 압박에 꼬리를 내는 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꼬리 내릴 때는 또 내려야죠. 왜? 우리 대한민국도 살아야 되니까. 안보와 국익을 동시에 챙겨야 되니까 꼬리 내릴 때 내리는 건 좋은데 왜 평소에 꼬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대미 관계를 유지해 왔느냐? 문제의 심각성이 거기에 저는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요 2가지 문제를 이번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말이죠. 지금 장동혁이가 대표잖아요. 장동혁이가 친한계들 딱 싹쓸이 작전에 나섰어요.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자, 징계 열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단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강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지금 이 당협 위원장들 싹 다시 재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뭘 중심으로 해서 당원 투표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당원.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동혁이가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지금 맨 먼저 착수한 것이 당협위원장들의 전면 개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계열이 수세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제 넘버1, 넘버2가 말이죠. 송원석 때부터 둘이서 지금 각자 갈 길을 가는데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현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3선 의원들 13명이라고 하는데요. 10여 명이 어제 긴급 만찬을 가졌어요. 여기에서 전과 같이 장동희 물러나라. 이런 주인태 얘기는 거론되지는 않았지만은 언급은 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요 현안에 관해서 지금 정정심한테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정식하고 이제 원내대표하고 장동희 가는 방향은요. 한 사람은 남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북쪽으로 가요. 정반대 방향. 자, 가고 있는데 거의 모든 현안에서 지금 정정식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얘기는 장동혁이 요거 당권을 지금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국민의힘의 내홍도 말이죠. 이제 살살 지금 이제 이 장동희가 이제 올공에 투쟁하면서 지금 이제 올공에 투쟁한다는 얘기는 강성 당원들한테 지금 이제 점수를 많이 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당내외에서 이런 올공에만 지금 올인하고 있는 장동희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희의 각자의 방향을 바꿔서 원내에서 투쟁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내로 들어오니까 지금 3선 의원들이 딱 모여서 뭔가를 지금 정정씨한테 힘을 실어준다. 이런 방향을 정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심야방송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이 많은 분들 주무시지 않고 제 방송을 보시는 것 같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또 댓글을 올려주신 여러분들, 몽몽님, 이미희님, 예, 그리고 이영숙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지금 이제 삼선 의원들의 동정, 그러니까 이제 긴급 만장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3시간 동안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시간 동안이니까 의견 교환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장동혁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정정식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고 원내 중심을 잡고 당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 여기에 공감대를 좀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요, 장동혁의 사퇴나 거취를 두고서 의제로 놓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한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당의 위기 상황, 지도부의 리더십과 향후 국회 대응 등을 놓고 폭넓게 논의했다. 지도부 난방성에 휘둘리지 말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가자는 취지의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정식 원내한테 사실상 두 가지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당내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중진들의 의견을 묵는 조정자 역할을 당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대여 협상과 정기국회 전략에서 야당의 원내 사르탑 역할을 상당히 강하게 주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부 논란과 별개로 의원단이 정책과 입법 대응력을 유지하게 하는 중심적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장동혁 지도부에 관해서는요, 지금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강성 지지층 결집에 무게를 둔 노선 마련은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외연 확장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참석자들이요, 당대표의 거취를 직접 결정하거나 사퇴를 요구하는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만찬은요, 지도부 교체 결의라기보다는 지도부 리스크가 당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정정식 원내대표한테 무게를 실어주는 성격에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 교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지역 조직과 공천 기반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진들 사이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당내 갈등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나온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정식은요, 이 당원 당규 검토 내용을 갖다가 지도부가 오는 20일 의총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개헌에 관해서는 불응하는 기류가 좀 강했다. 자, 그래서 부정적 기류가 이제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석자들은요, 현재가 개헌 협상에 응할 시점이 아니다. 시기상조를 넘어서 부적절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이 삼선 그룹은요, 개헌 의제가 당내 리더십의 갈등, 지방선거 이후의 수습과 그다음에 정기국회 대여 전략 등 더 시급한 현안을 덮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향후 관전 포인트를 보면은 20일 날 있게 되는 의총이 하나의 첫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강특위하고요, 당협위원장 문제를 지도부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중진들의 우려가 봉합될지 아니면 지도부를 향한 압박으로 확대될지 갈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정정식 원내대표가 이번 만찬을 계기로 해서 단순한 원내 협상 책임자를 넘어서 당내 조정자로 부상할지도 주목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동의 메시지는 결국요, 대표 거취 문제를 즉시 결론 내리기보다는 당장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당의 공백과 혼선을 막아내자는데 의견을 일치를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이제 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말이죠. 지금 상당한 논란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이 이란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사적인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꼬리를 팍 내리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연합훈련을 축소하겠어. 훈련비도 너희들 잘 안 내잖아. 이게 이제 한쪽의 메시지고, 다른 한쪽의 메시지는 이재명이 너는 이란 전쟁 때 우리가 좀 도와달라 했더니 안 도와준다고 그랬지. 내가 알았어.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딱 요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가 한밤중에 지금 청와대가 놀래가지고요. 꼬리를 팍 내리는 지금 입장문을 내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예, 그러면 우선적으로 요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지금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는 지금 이제 워싱턴 조야에서도 이건 뭐 어설픈 트럼프의 입장이다. 비판이 상당히 강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가 그동안의 대미 관계를 잘못해 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외교적 참사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연합훈련 줄이는 거는 지금 이제 이재명이도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미국 간의 미국 정상 간의 좋은 관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상회담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야 이재명이 지도 김정은하고 회담이라도 한번 하겠다. 이런 지금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트럼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지가 무슨 페이스메이커 해갖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트럼프한테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꼬리를 바싹 지금 내려가지고 야, 이거 트럼프가 좋아하는 이란 이거 군사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네. 요렇게 입장이 확 바뀌어 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만 하나만 놓고 볼 때는 그동안에 이제 군사적인 기여는 여러 가지 이란과의 그 우호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입장을 자제해 왔는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이란을 자극하지 않는 것보다는 김정은이 지가 말이죠. 이재명이 지가 김정은이하고 정상회담하는 게 프라이어티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짝 트럼프하고 손을 맞잡는 모양새를 좀 띄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전략이 지금 급히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김정환도 안 보내들다가 그냥 막 보내가지고 미국 측에 살살 지금 빌려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한다면. 예, 그래서 지금 협력의 수요가 이란과의 관련해서는 비군사적인 실질 기여에서 군사적인 옵션까지를 열어둔 군사적 기여로 넓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관세 문제에 관해서도 김정관 장관을 보내갖고 미국 측 실질적인 주장이 뭔지를 탐색하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금 강경화까지 불러들일 정도로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매몰창에 몰리고 있는 수세적인 국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요, 연합훈련 축소하고 이란 문제를 함께 놓고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훈련 일정의 조정이 아니다. 트럼프가 김정은 관계를 내세워서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직후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기존의 실질적 기여를 넘어서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 방안까지 검토한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마련한 실질적 기여라고 하는 것은요, 대체로 군사력 직접 투입 이전의 지원 수단을 넓게 가리키는 외교적 표현이에요. 이란 휴전 문제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회복한다든가 영내 안정을 위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실제 행동을 뜻하지만 그 자체로 군 파병이나 무역 사령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외교적인 의미가 실질적으로 이제 기여한다. 자, 그래서 실질적 기여는 여러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외교적으로는 휴전과 중재를 지지하고 국제 공조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제재를 이행하고 해운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협력하고 그리고 인도적 지원도 하고 재건 지원도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넓은 의미의 실질적 기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 분야에서는 민간 선박의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항만과 물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비전투적 지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즉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피하면서도 전쟁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은 피하려는 표현이 곧 실질적 기여가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요. 지금 오늘 이재명이가 꺼낸 군사적 기여 이거는요 말 그대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직접 기여가 되는 거예요. 즉 트럼프가 도와달라고 한 부분에서의 군사적 기여 받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군의 자산과 인력, 작전 지원 능력이 개입되는 선택지를 뜻해요. 한국군. 여기에는 범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정보 공유, 감시 정찰, 해상 상황의 인식을 지원하고 의무 후송, 수송 같은 비전투 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요, 청해부대와 같은 해군 전력을 활용한 선박 소송, 선박 호송, 그 다음에 해적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공동 대응이 되겠죠.
해상 교통로 안전 확보에 군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높은 단계로 가면 미군이나 다국정군 작전에 대한 직접 지원과 특정 작전 참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청와대가 말이죠. 실질적 군사적 방안을 미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외교 경제 지원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차원에서의 군사적인 지원 가능성도 테이블 위에 올렸다고 하는 아주 급격한 전략의 변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표현은요. 동시에 매우 조심스러워요. 왜? 청와대가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를 감안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곧바로 전투 파병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군이 본래 임무인 대북 억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 동의와 법적 근거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부터 검토하겠다. 자, 이런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약은 바로 한반도인데 한국군의 우선 임무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양국의 작전계, 장비 운용, 병력 숙련, 지휘체계의 연동과 직결되어 있고 기본 목적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할 경우 방어 격퇴 능력을 높이는 데 있어요. 따라서 이란이나 호르무즈에 전력을 보내는 문제는 단순한 외교적 호의가 아니라 그 전력을 빼도 한반도 방어에 공백이 없는가라고 하는 군사적 판단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가 말이죠. 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국군 내부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왜? 훈련은 단순한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지. 실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움직이는 야외 기동 훈련도 있지만은 지휘소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쟁 상황의 의사결정, 지휘 통제, 증원, 연합작전 절차를 점검하는 지휘소 연습도 핵심이에요. 실병 기동을 줄이더라도 지휘소 연습은 유지할 수 있지만은 반복적 축소가 이어지면 연합 지휘부의 숙련도와 상호 운영성에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 내부의 불만과 우려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요. 훈련의 규모와 내용이 정치 외교 변수에 따라 흔들리면 군은 안정적으로 대비태세를 설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훈련은 수개월 전부터 병력, 장비, 탄약, 지휘부, 주한미군 증원과 연계 계획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둘째는 훈련 축소와 해외 군사 기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예요. 한미연합 훈련이 줄어들면 대북 대비에 실전 감각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기는데 같은 시기에 호르무즈나 중도에 인력과 전력을 보내는 문제까지 검토한다면 군으로서는 전력 운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해군과 공군, 정보정찰 분야는 한반도 작전과 해외 임무를 동시에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셋째, 군이 외교 협상의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는 문제인데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연합훈련을 줄이는 것은 북한에 보내는 억지 신호와 직결이 되고 그리고 해외 군사 기여는 한국군을 중동 분쟁의 위협에 노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군은 정치권이 결론을 내리더라도 임무, 지휘권, 교전규칙, 철수 기준, 장병 안전, 전력 공백 보완책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군이 말이죠. 이런 거에 반대한다. 이런 거는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죠. 정치적으로 현재 이재명 정부는 두 개의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어요.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우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야권은요, 국민의힘은 이것을 갖다가 이재명 정권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고 지금 나섰습니다.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내 비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이유로 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은 대북 억지와 동맹 관리보다는 정상 간 관계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는 안보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일본 정부도 말이죠. 이번 축소 지시와 관련해서 대북 억지력 약화를 우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안보 공조와 동북아 전체의 신뢰성 문제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봐야 할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 트럼프의 대폭 축소가 실제 훈련 기간, 참가 병력, 야외 기동, 전략 자산의 전개, 지휘소 연습 중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와대가 말한 군사적 기업과 정보 후송, 소송, 정보, 수송, 그다음에 후송과 같은 제한적 비전투 지원인지 아니면 해군 전력 운용과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임무인지를 지금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한국 정부와 이란 협력과 한반도 방어를 맞바꿔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미국에 대해 어떤 동맹기여 방안을 제시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실질적 기여는 외교, 경제, 인도, 안보 지원을 포괄하는 넓고 유연한 표현인데 반해서 군사적 기여는 한국군의 인력, 장비, 작전 능력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더 무거운 단계의 정책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후자에 대해서 문을 열어뒀지만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인한 대북 대비태세의 공백, 국내법과 국회 절차라는 제약 때문에 실제로는 낮은 위협의 제한적 지원부터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요, 요 실질적인 군사적인 기여 방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요거는요, 더 심층 분석을 별도 방송을 통해서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김정관이 산업장관을 갖다가 미국에 급하고 있어요. 안 보낸다고 하다가. 자, 그러니까 이제 여한군은 잘라내지, 미국 약방은 세지지. 그런데 김정환이는 서울에서 가만히 앉아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급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다행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핵심은요. 지금 미국의 관세 보복의 핵심은 변수가 어디 있냐면 지금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중에 2천억 달러, 3,500억 달러 중에 2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합의하는 게 현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작년 11월 달에 말이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합의를 했어요. 자,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관세를 당시 25%에서 15%로 낮추는데 좀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지금 마스가, 즉 조선협력, 남은 2천억 달러는 개별 투자 프로젝트로 집행하는 방안이 되어 있는데 요 구체적인 사업을 이번에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면은 지금 텍사스에 말이죠. 텍사스에 복합 화력 발전소를 짓는 문제를 1호 프로젝트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김 장관은요, 투자 발표 시점을 8월 말로 잡고 있지만은 예상보다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쟁점이 나와서 직접 정리가 필요하다.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미국이 투자 지원을 위해서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게 지금 외신을 타고 들어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압박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다만 트럼프도 투자 속도를 강조해왔고 한국도 신속한 이행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압박이 있지 왜 없어요? 꼭 내가 너희들 압박하고 있어 이래야 압박인가요? 딱 보면 아는 것이지. 예.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가 한미 합의한 지금 15% 관세 상한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요, 미국은 이미 강제 노동 관련해서 무역법 301조 조치로 한국에 대해서 1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요. 최근에. 여기에다가 미국이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까지 추가될 경우에는 한국산 제품의 실질 관세 부담이 15%를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관해서 지금 우리 정부는요, 한미 양국 통상 당국 사이에는 15%를 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왔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 멋대로 막 바꿔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미국이 그래서 투자 이행 속도와 연결할 경우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내용, 시기, 수익성, 보증 방식 등이 사실상 관세 협상의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 장관은요, 그동안에 러트닉 상무장관과 그리어 USDR 대표가 합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했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만은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법적 조치와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향후 관전 포인트는요, 2천억 달러의 투자 가운데 첫 사업이 복합 화력 발전이 될지의 여부, 둘째는 투자액이 단순 발표가 아닌 실제 집행 일정과 미국 내 일자리, 조달 조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셋째, 미국의 과잉 생산 조사 발표 시점이 8월 말 이후로 밀리는지, 그리고 넷째는 추가 관세가 붙더라도 한국에 대한 총 관세율을 15% 상한으로 한다고 하는 요 상한선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장의 경질 이후에 협상 실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는지. 자, 그래서 이번 협상은요, 투자를 빨리 발표하는 문제를 넘어서 한국이 막대한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는 대가로 미국의 추가 관세를 어디까지
차단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의 마지막 찬스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댓글 참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